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 팀장의 쟁글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FNB 프로토콜이 자사 토큰 소각과 또 통합 상품권 발행 공시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FNB 프로토콜은 프랜차이즈와 블록체인의 합성어로 프랜차이즈와 고객과 또 업주들에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인시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FNB는 중국의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지난 10월 달에 밝히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정정 공시를 하면서 또 가격이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났던 공시는 이후에 있었던 후속 공시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FNB 프로토콜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들이 FNB를 통해서 통합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도합 2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캐시 리플렛과 나도 사장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FNB의 캐시 리플렛은 걸그룹 마마무가 또 광고 모델이기도 하고 GS25, 카페 베네, 또 놀부 등 다양한 곳들과 MOU를 맺으면서 실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까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의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겠다라고 하는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났죠. 이 공시를 보시면 10월 21일 날 알리바바와 MOU를 공시를 했는데 알리바바 국내 파트너사인 해신홀딩스가 바로 다음 날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FNB 측에서는 해당 제휴를 연결해준 에이전시인 라움 인터내셔널과의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정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후에 FNB 측은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고 또 자기네들도 사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영진 교체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격으로 가격은 약 80%가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250억에서 50억까지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FNB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있었던 이후에도 상당히 다양한 공시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신규 상장이나 상품권 발행, 토큰 소각 등 많은 공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토큰 소각에 대한 공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B 측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총 2천만 개의 토큰을 소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토큰을 가져와서 소각하겠다라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개의 토큰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토큰 가격은 최고 27%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FNB 측은 프로젝트 보유 토큰을 소각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물량을 소각을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9일에는 첫 번째 토큰 소각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총 2천만 개 중에 절반 정도의 1,000만 개의 토큰을 소각을 했습니다. 원화로 치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쟁글의 온체인 서플라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 FNB 측에서 29일 날 우리가 26일에 실제로 토큰을 소각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1,000만 개의 토큰을 소각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NB 측에서 29일 날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상에 실제로 토큰을 했는지 1,000만 개의 토큰을 소각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프로젝트에서 도둑 소각, 도둑 발행 아니면 소각하겠다고 했다는 물량을 조금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블록체인상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FNB 측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알리바바 체결 이슈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국내 대형 은행과 FNB 캐시 리플렛, 포인트 적립 등 FNB 유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발급을 앞두고 있고 또 이커머스 업체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는 프로젝트 투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TTC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TTC 파운데이션 파운더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TC 파운데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TTC는 이미 성공한 다양한 서비스들과 협업을 통하여 처음부터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TTC 에코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은 TTC 커넥트라고 불리는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손쉽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과 연동할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또한 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새로운 월렛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안정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개선 진행을 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TTC는 블록체인을 대중화에 앞장서는 곳입니다. 이 금융이나 보험, 헬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유스케이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이 정말 내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핸드폰 쓰실 때 뭘 가장 많이 쓰시나요? 저는 SNS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런 아이디어 착안을 해서 TTC 쪽에서는 소셜 네트워킹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상용화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TTC 생태계 내 소셜 네트워킹 프로토콜인 에이콘 프로토콜입니다. 메인넷인 TT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에이콘 프로토콜은 첫 번째 SNS 탭으로 타타라고 하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약 1,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SNS와 연동을 시켰습니다. 기왕 SNS 쓰는 거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렀을 때 뿌듯함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ACN 토큰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인 거죠. 또 탈중앙화 된 금융 솔루션인 티그리스 프로토콜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 TTC 생태계 위에서 TTC 커넥트라고 하는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면서 SNS나 금융 서비스들을 쉽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쟁글에 있는 공시를 보시면 TTC는 지난해 2분기에 ICO를 진행한 이후에 정식 오픈을 해서 지난 반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의 다운도 없이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현우 대표가 밝혔던 것처럼 새로운 원래 개발 완료, 또 다양한 서비스 연동과 같은 마일스톤 달성도 쟁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MPG, 유럽의 좀 유수한 기업인 맥스 프로퍼티 그룹의 파운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쟁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